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주말에 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월요일 미리 준비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토요일에 지금 방송을 켰고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에서 7월 고용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이 2만 3천 명이 줄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8만 5천 명이 늘어날 거라고 봤었는데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실업률 또한 4.1%가 올랐고요. 미증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스닥이 1.3%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용이 나쁜 소식으로 나왔는데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이 금리를 더 빨리 더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이 나쁜 소식을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상승장 안에서 대한광통신이랑 사업이 가까운 코닝과 시에나도 같이 올랐어요. 코닝이 5.4%, 여기에 시에나도 2.1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흐름은 대한광통신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향 광통신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냥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이 이렇게 실제로 줄었다는 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경기 침체 우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장 분위기가 좋게 시작한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 상승이 얼마나 힘있게 이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요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광통신 자체 흐름이랑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도 대한광통신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흐름을 좀 짚고 갈게요. 대한광통신이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연속으로 매도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어제를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외인이 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어제는 또 3.52%의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로 나갔는데도 그 물량을 받아내는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주가가 보통은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밀리는 게 정상이지만 대한광통신은 그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외국인 매도랑 주가의 흐름이 따로 노는 이 괴리 자체가 지금 이 종목에 다른 매수 주체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RSI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RSI는 지금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숫자로 보여준 지표인데요. 이게 0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70을 넘어가면서 과열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3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과매도 구간이 되는데요. 5거래일 연속 이 외인의 매도가 나왔는데도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안 밀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매도가 이어지는 이 와중에도 이 지표 또한 함께 버텨준 거니까 이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힘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MACD로 같이 보면 이 MACD는 지금 위로 오르는 힘이 세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막대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됩니다. 5거래 연속 매도라는 악재성 수급 속에서도 MACD가 상승하는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이건 수급은 나쁜데도 추세가 꺾이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 갭 상승 소식까지 더해지면 이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리인데, 갭 상승 이후 실제로 MACD 막대가 커지는지를 개장 이후에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다 하나 더 챙겨보실 게 있어요. 대한광통신의 실적 발표가 8월 19일입니다. 올해 연간 컨센서스가 흑자 전환으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볼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텨준 배경에는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월요일 갭상승도 그냥 하루의 반응이 아니라 이 흐름 안에서 나오는 움직임으로 보셔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뿐만 아니라 주가는 원래도 한 방향으로만 쭉 갈 수가 없습니다. 분봉으로만 보기만 하셔도 N자형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올라가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명확해지는 거죠. 이 눌리는 구간들에서 담아 두셨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 일부를 정리하시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위쪽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도 평단을 낮춰가실 수가 있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구간마다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여유있게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돈은 스스로 판단해서 벌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고 판단하시는 건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죠. 기회는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혼자서 하시는 게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계속 홀딩해가는 중장기 매수 관점이 아니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관점이니 의견 한 개 정도로만 봐주시고, 그래도 같이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2글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고 있는 이 대응 시점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이 정보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혼자서 판단을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주식판이 늘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 손절을 못해서 무너지시는데, 막상 그 상황에 본인이 처하면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 실제로 큰 하락 전에는 큰 상승이 있는데, 4년간의 미국 상승장이나 20년 만에 코스피 상승장,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돼버리니 아무도 손절을 못합니다. 그냥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주식의 역사는 늘 이걸 반복해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말로야 쉽죠. 그래서 지금은 그 판단을 내리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근거는 이미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사이의 간격을 메어드리려는 거고, 여러분이 저처럼 좋은 자리를 흘려보내거나 타이밍을 놓치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주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같이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